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가 유학을 좀 하고 다녀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준비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 유학 지원, 그 유학 생활, 그리고 유학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서류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석사를 가든 포스트 닥터를 가든 포닥을 가든 간에 그러한 필요한 제반 서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오늘 또 특별한 세션, 특별한 위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항에서는. 자, 준비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학을 갈 때는 내가 유학을 왜 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유학을 꼭 왜 가야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엇이 배우고 싶은 건지. 그죠?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돈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그죠? 근데 집안 사정이 좀 어렵다 이러면 투자 대비 결과물이 있는지 좀 냉철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유학 가게 되면 최소 2년을 가야 되는데 뭐 석사 프로그램 하든 뭐 박사라면 더 길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이 스스로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의 내용을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 고등학교에 영어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경 출신이고요. 일단 제가 영어를 처음에 선택했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하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너무 쿨해 보인다. 네, 너무 멋져 보이죠, 어린 마음에. 그래서 대학에 진행할 때 저는 이제 외국 고등학교에서 제가 전공했던 것을 전공을 살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어 관련된 전공 세 가지 학과가 있었는데 뭐 영어 영문학과, 영어 교육학과, 그리고 그냥 영어학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프랙티컬한 실용 영어 쪽에 관심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어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과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네, 수학이 싫어서 수학을 잘 못해서 문과 쪽으로 진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요즘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공대로 진로를 선택해야겠다. 네. 제가 대학을 간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영어 관련된 전공의 점수가 꽤나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문학계 계열의 점수가 굉장히 낮죠. 요즘에는 제가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일단 이게 스토리텔링 처음에 제가 진행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부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이제 창원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해외 대학의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단기 연수 언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호주의 모나시 대학교의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한 달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연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이제 영어 전공이기 때문에 영어를 다른 전공보다는 엄청 더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해외에 나가면, 뭐 미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 영어권 국가에 가면 내가 해외여행 가이드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좀 가지겠다, 글로벌 관점을 좀 가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졸업 후에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전공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사교육에서 꽤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좀 하다 보니 물론 이제 뭐 학원 강사를 하면 뭐 비용적으로 돈을 좀 벌긴 하지만 일단 시험만 가르치는 이 교육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영어 선생님이 될 거라면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수업 자체가 굉장히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석사를 가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유학을 가려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뭐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어머니한테 네, 가족에 설득을 좀 해야 되고 결책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럼 유학의 당위성은 됐는데 석사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택과 집중, 효율을 좀 많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유학원에 바로 방문을 해서 제가 이러한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테솔 많이 들어보셨죠? 네.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토플 점수가 몇 점이냐? 유학 가기 위해서는 토플 점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부 때 무슨 교환학생을 간다 이러면 이제 높은 토플 점수를 요구하진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인된 영어 성적을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토플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영어 전공이라도 이 시험을 위한 또 공부를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바로 토플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유명한 이제 몇 가지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이제 3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토플을 바로 공부했고요. 석사를 제가 진행을 할 때 고려사항은 일단 학비가 싼 주립대, 스테이트죠. 그래서 땡땡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결과를 좀 빨리 알려주는 대학을 원했습니다. 그 다음 지원 자격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테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몇 년간 이제 티칭 경력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경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보다는 좀 조용한 도시, 왜냐하면 사람이 좀 많고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데 싫어서 좀 조용하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작은 도시를 일단 선호했습니다. 제가 석사를 할 때는 따로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사할 때는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네, 일단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석사부터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석사 유학 준비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학을 하겠다. 는 얘기는 토플, 뭐 호주 쪽으로는 IELTS라는 게 있습니다. 호주나 영국 쪽에서는. 일단 공인 영어 시험 성적, 그러니까 토익 말고 공인 영어 시험 성적, 토플이나 IELTS를 시작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여 역량에 따라서 빨리 끝나시는 분도 있고요. 저도 이제 학원에 있어 보니까 뭐 3개월 만에 끝나시는 분도 있는데 뭐 6개월, 1년이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사 때는 제가 GRE 시험은 따로 없었고요. 그래서 어학원에서 풀 패키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부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나중에 박사할 때는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혼자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학업 계획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AI가 워낙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게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린 적 있는데 전주에도 설명드린 적 있는데 이 그래머리하고 챗GPT 등과 같은 AI의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인이 계속 등록금 내면서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대학, 본인이 원하는 전공의 학과를 서치해서 이 담당 교수님과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대학원 프로그램에 신입생 뽑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TA나 RA, 그러니까 수업 조교, 연구 조교, 그러니까 조교를 하면서 등록금을 우리가 웨이브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석사, 박사의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본인이 등록금을 낸다는 건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환율도 높고 미국 달러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원을 받고 등록금이 면제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기회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석사는 2년 만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박사는 이게 4년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전공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공대에는 본인이 이제 하나의 역량이나 하나의 스킬,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 전공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전공에 결론적으로는 특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학금 기회들을 반드시 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교수님한테 컨택을 하거나 그 대학의 학과에 컨택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연구실, 실험실 랩에 연구 조교의 자리가 있는지, 등록금을 웨이브 될 수 있는 조교 자리가 있는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지 등등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본인 돈이 너무 많이 깨지면 안 된다. 그러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 돈을 시작했다가 돈이가 떨어지면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할 때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굉장히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학회에 가는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책에서만 보던 유명한 학자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재에서 이 사람 정말 유명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영어로 논문이라는 걸 처음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이라는 걸 처음 작성해 본 거는 석사 때 처음 작성을 해본 거죠. 학부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졸업 논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서 영어로 논문 요약을 했고, 그리고 석사 때는 주변 도시로 여행도 많이 좀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디애나에 있었는데, 뭐,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이런 야구가 유명한 도시들이 있거든요. 이런 도시들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유학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커뮤니티와 얼마나 가까이 지내야 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형 잡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딱 갔을 때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씩 다 시작해야 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 커뮤니티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슈퍼가 있는지, 한국 슈퍼가 있는지, 한국 식당이 있는지, 뭐 가구는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러한 세세한 생활적인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실제 현지 커뮤니티의 한국 유학생들, 한인 유학생들, 한인 유학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각 대학마다. 거기에 도움을 처음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하고 도움을 받아갖고 너무 이제 가깝게 계속 한국어만 하다 보면 영어가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균형적인 이제 삶은 주중에는 이제 전공에 있는 한국인 친구가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시고 주말에는 한국 커뮤니티 같이 지내야 되죠. 뭐 밥도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면 너무 외롭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한인 교회를 추천하신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뭐 따로 뭐 교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없어갖고 저희가 뭐 여기에 뭐 같이 가진 않았는데 보시니까 뭐 한국 사람들 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유학생들. 그래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커뮤니티 얼마나 가까이 지내야 될까의 정답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혼자 모든 걸 해야 되고 좀 외롭고요. 너무 또 가깝게 지내면 이게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친구를 만들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보통은 석사, 박사를 연계해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석사 졸업하고 바로 이제 박사를 시작이 아니고 한국으로 좀 복귀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제가 그 당시에 석사를 끝냈을 때 박사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게 지금 장학금을 주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 시기를 놓쳐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단 대학에서 수업을 좀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영어를 하기 때문에 교양 영어 수업이 많거든요. 뭐 토익 수업도 있고 무슨 교양 영어 수업, 뭐 대학 영어 수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수업들을 처음 시작했고 집중적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한국 대학에서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 제가 평소에 했던 그 연구 강의사가 좀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 그 당시 이 분야 자체가 다문화 다원어 교육 이거 자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초기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장래성이 있었거든요. 미래의 장래성.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박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을 때 그냥 제가 뭐 학부도 영어 학과를 전공을 했고 석사도 퇴소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영화과를 가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새로운 뭔가 새로운 것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 교육, 다문화 교육 이렇게 이제 연구 감시사가 바뀌어서 그러면 내가 이제 대학에서 경력이 이제 한 2년 정도 쌓였고 대학에서 수업도 이제 해봤으니까 다시 박사를 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박사를 지원을 하는데 박사에서는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석사를 유학원을 통해서 다 해봤기 때문에 유학원에 다시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보통 이제 석사를 하면 박사는 토플 성적이 웨이브가 됩니다. 석사를 미국에서 했으면. 토플 점수를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사를 2년 동안 했으니까 그 점수로 웨이브를 보통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 과정을 제가 도움을 받아서 유학원에 도움을 받아서 다 해봤기 때문에 박사할 때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지원하는 방법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대학과 전공을 서치했고 제가 했던 거는 석사했던 친구들이 박사를 바로 연결해서 넘어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대학이 좋냐? 넌 어디에 있냐? 그죠? 추천 좀 해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천받은 거,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거를 같이 서치를 해서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사할 때는 또 지아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아리를 하기 위해서 또 학원에 한 달간 다녔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제 제가 영어를 좀 한 상태였기 때문에
GRE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리지 않고 한 달 만에 이제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이러한 스킬들을 이제 얻어서 한 달 만에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요즘에 GRE 좀 어려워졌다더라고요. 이게 저 옛날 GRE 얘기하고 있어요. 박사를 갈 때는 친구들의 선택 그리고 추천도 받았지만 제 나름대로 좀 기준점을 조금 세웠습니다. 좀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좀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대학의 랭킹이 어느 정도인가. 보통 이제 미국은 R1, R2, R3에서 뭐 리서치 1, 리서치 2, 리서치 3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내려가면 뭐 티칭 중심 스쿨이냐. 그러니까 수업을 중시하는 수업 지도를 중심하는 티칭 중심이냐 아니면 연구 중심이냐 이런 대학의 랭킹 기준. 내 지도 교수님이 대부분이 이 되게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가 대가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려 사항이었어요. 그다음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 되실 분들이 선배들을 많이 배출하느냐. 왜냐면 너무 배출을 안 하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을 붙잡고 막 5년씩, 6년씩 하다 보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좀 빠르게 많이 좀 배출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찾았습니다. 그다음 생활적인 환경도 되게 중요하죠. 네, 한국 식료품종이 있어야 살 수가 있죠. 저희가 한식을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서 살아도. 그다음 장학금 기회가 있냐 이런 거.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공 특성화 지역으로 이중언어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이제 빅 파이브 스테이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뉴욕,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중에서 저는 플로리다에 갔던 겁니다. 그죠? 자, 박사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학과가 좀 특별하게 입학 조건이 있습니다. 이중언어 학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매우 유창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학생이 영어만 한다 이러면 저희 학과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이제 터키 그리고 그리고 스페인에서 오네, 멕시코에서 오네, 중국에, 대만에 막 이렇게 막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요 학생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스페니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 영향적으로 글로벌 마인드, 다양한 국제 학생들, 그러니까 유학생들을 많이 만나서 많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친구들 자체가 미국 그 본토 친구들보다는 우리 유학생으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유학생 커뮤니티가 한 가지 연결되었고 지금 대부분 지금 저 빼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 동료들이 저희 동료들이 다 현재 이제 미국에 나와서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터키에도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멕시코에도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박사과정 중에서 만났던 이러한 동료 동지들하고 커뮤니티를 잘 하시고 그리고 서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이제 글로벌 영향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인맥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 또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줌으로 내 수업하는데 네가 좀 게스트 렉처 좀 해달라. 그래서 특강 좀 요청을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걔네들한테 시간을 맞춰가지고 특강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도움을 서로 주고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하면서 생각한 점은 제 지도 교수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도 교수님이 유명하다 무조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끝나고 해봤습니다. 박사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학장이기도 하고 사범대 학장, 교대 학장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 세계 테스트 회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교수님이 너무 바쁘다 보니 제가 교수님과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갖고 미팅을 못 잡아요. 담당 비서가 따로 있었어요. 비서랑 연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로 방향성의 측면에서도 지도 교수님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미국에 남는 걸 원했는데 저는 또 한국에 돌아오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음. 지도 교수님이 유명하다 무조건 좋을까? 유명하면 예를 들어서 뭐 추천서를 잘 써주면 미국에 있는 대학에 취직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큰 도움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올 생각이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사 동기들 중에서 인맥,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 갈 때마다 만나기도 하고 제가 미국을 가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홍콩에서 또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으로 다 또 모이기도 했거든요. 저희 박사 동료들이 아시아에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애, 중국에 있는 애 이런 애들 다 모였고 일본에 있는 애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동아시아 학회를 이제 홍콩에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하면서 이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저는 수업 조하고 연구 조교를 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제가 수업을 한 그 대상 자체가 미국의 예비 초등학교 교사, 우리 치면 교육대학교 교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영어를 전공하고 아무리 잘한다 해도 얘들 눈에는 제가 이방인으로 보였고 제 영어 발음이 안 들었나 봐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리의 발음이 미스터 리의 발음이 별로다 막 이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도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 물론 제가 등록금을 웨이브 받아갖고 등록금 면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이제 박사 이제 하는 과정 통합에서는 이러한 경험들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들 자체가 제가 미국에 있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국내에 있었다면 크게 할 수 없었던 이러한 굉장히 좀 영어로 표현하면 유니크한 경험이었잖아요.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학 중에 할 수 있는 거는 학업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말고도 다양한 거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생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화면을 전환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지원을 할 때 우리가 뭐 이력서 쓰고 커버레터 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커버레터는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 지원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커버레터 샘플을 주겠죠. 그래서 나는 그죠? 어떤 대학에 이 패컬티 포지션에 관심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리서치하고 연구도 굉장히 일어난 경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관심이 있는지, 연구 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나의 티칭 경력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대학들에 대해서 내가 뭘 했는지, 이런 경험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커버레터는 한 장에서 두 장 정도로, 그죠?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레주메, CV, 뭐,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 레주메나 봅시다. 일단 이름 쓰고, 이메일 주소 쓰고, 그리고 플러스 8이 붙이면 저희가 이제, 휴대폰 번호 쓰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글 주소 쓰지 말고 영문 주소로 쓰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학력입니다. 학력을, 그죠? 보통, 거꾸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반대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은 박사학위, 그죠? 석사학위, 그러고 나서 박사학위. 이런 식으로. 그죠? 최신 순서부터 갑니다. 왜냐면 이게 순서가 여기서 바뀌겠죠? 박사, 석사, 그리고 박사,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뭘 넣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티칭 경험을 넣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뭐, 국립 창원대, 쭉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제가 공주대하고 전남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다 썼습니다. 연구 경험도 이렇게 썼어요. 자, 그게 이제 한 페이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분과 다른 교수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가르쳤던 수업도 이렇게 쭉 다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짧게 썼는데, 그죠? 그래서 연구 교수를 했고 이러한 수업들을 가르쳤다. 또 서비스를 뭘 했느냐? 서비스를 말 그대로 봉사활동입니다. 봉사. 이제 이게 지역을 위한 봉사다, 학교를 위한 봉사다, 또는 이제 대학에 있으면 저희는 이제 보직 뭐 했는데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사 수련 센터장을 이전 대학에서 해서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중요하니까 연구에 대한 이제 결과물. 이걸 저 같은 경우에 더 있는데 다 적진 않고 그냥 핵심만 적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출판물에 대해서 적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 SCI급 또는 스코퍼스급, 그러니까 국제학술지 위주로 적으시면 돼요. 근데 국제학술지가 많이 없다 그러면 KCI도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같이 연도별로 정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SCI급, 그죠? SCI급, 아니면 스코퍼스급, 아니면 KCI급 이렇게 나눠서 전체를 다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DOI라고 부르는 여기 링크를 남겨놔서 어차피 이거를 다 이제 저희가 온라인 상에서 그죠? 워드 파일을 작성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이것이 보일 수 있게. 그죠?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 이러한 논문들 자체가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서 볼 수 있게. 이런 것들 바로 체크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냥 클릭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공대학 생이기 때문에 SCI 또는 SCIE, 그죠? 예? expanded까지. 그래서 이렇게 탑티어 저널이냐 아니면 그 다음 저널이냐 이렇게 저널의 레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와 관련된 관심사, 리서치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서치 인터레스트하고 포커스가 뭐냐? 저는 지금 현재로는 AI를 영어 교육에 적용을 해서 그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하고요.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면 리서치 연구 계획서를 쓰기도 합니다. 뭐 리서치 연구 계획서를 쓰려면 뭐도 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주제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할 건지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 계획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펀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다음에 예를 들어서 펀딩 정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니면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것들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체 주제 개요를 설명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것들은 그랜말이냐 퀼고스를 통해서 다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인이 기존에 했던 연구 프로젝트를 설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거에서는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CV에서 펀딩 정보도 있으면 추가해서 적어주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수업과 관련된 거를 한번 지원해 보겠다. 수업 지원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수업 관련된 내용도 저는 이렇게 많이 적는 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수업에 강조를 하는 그 키포인트 부분이 어떠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이론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기도 할 겁니다. 학생 중심 교육. 왜냐하면 여러분이 연구적으로 이렇게 많이 유학을 하고 이런 것도 하겠지만 다녀오셔서 또는 여러분이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 이제 기간 중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프리러닝도 많이 사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역량 같은 경우에서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학생들을 통해서 강조를 시키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수업을 했으면서 내가 자기 성찰했던 리플렉션은 어떤 거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하면 한 네 가지 정도 서류를 내는데 특히 이제 커버레터는 맨 앞에 있는 커버레터고요. 그 다음에 CV가 레주메, 그러니까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구 계획서 쓰는 게 리서치 스테이먼트, 수업 계획서 쓰는 게 티칭 스테이먼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통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유학생활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유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소 서류가 필요하다. 물론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결을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연구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수업,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많이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끊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